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못해 손이 떨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완벽하게 준비하면 언젠가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믿어왔던 이 성공의 방정식에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불안과 고통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벽을 밀어내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 아이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실수들이 내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우리는 마치 날씨를 바꾸겠다고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결과까지도 내 의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착각이죠. 이 착각은 달콤하지만 대가는 혹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만성적인 피로감, 이유 모를 답답함은 여러분의 체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과 내 손 밖에 있는 것을 칼같이 구분하는 능력, 바로 그 하나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그 구분의 지혜를 배울 겁니다. 타인의 시선, 결과에 대한 집착, 자식의 미래, 그리고 과거의 상처, 이 네 가지 족쇄를 끊어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자유와 에너지가 찾아오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단순히 마음을 비우라는 뻔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가장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생의 레버리지,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던 가짜 고민들을 진짜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통제 불가능한 것,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편집하려 듭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겠지. 내가 저 말을 참으면 나를 착한 사람으로 기억하겠지 하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타인이 악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시선 속에 나를 가두고 그 시선에 맞춰 연기하며 사는 삶 자체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는 조명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핀 조명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잔인하면서도 자유롭습니다. 타인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무대에서 조명을 받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노력은 물리학적으로 보면 내 손으로 남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움직여야만 바뀝니다. 타인의 평가는 여러분이라는 실체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당당하고 견고한 실체가 된다면 타인의 생각이라는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남의 머릿속을 통제하려는 그 불가능한 텔레파시를 멈추십시오. 그 에너지를 나라는 본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갉아먹으며 집착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하는 일의 결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우리는 이 명제를 종교처럼 믿습니다. 물론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성장을 보장할 뿐 성공이라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궁수의 비유가 있습니다. 궁수가 할 수 있는 모든 통제는 활시위를 놓는 순간 끝이 납니다. 차세를 교정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시위를 당기는 것까지는 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손을 떠난 화살이 관역에 꽂히느냐 마느냐는 바람의 영역이며 우연의 영역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카오스 이론을 아십니까? 아주 작은 변수 하나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닙니다. 수만 가지 변수가 얽혀있는 복잡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를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룰렛 게임의 결과를
내가 정하겠다는 오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주사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그 자세와 태도의 완벽함입니다. 결과는 신의 영역 혹은 운의 영역에 맡겨두십시오. 유명한 승부사들은 승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루틴에 집착할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은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바탕이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결과표를 미리 훔쳐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밀도 딱 그것만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통제의 환상. 어쩌면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식의 인생과 미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나의 분신 혹은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해줄 대리인으로 여깁니다. 아이가 실패하면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무너져 내리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생물학적으로 자식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뿐 부모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전혀 다른 영혼을 가진 독립된 개체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그 활에서 쏘아져 나가는 화살이다. 활의 역할은 화살을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탄성을 다해 화살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활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의 궤적을 쫓아가서 손으로 수정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은 추락하고 맙니다. 자식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은 사랑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모 자신의 불안을 아이에게 투사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제해야 할 것은 아이의 성적표가 아니라 아이를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즉 과거의 상처와 실수의 인생을 소모합니다.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지불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하죠. 합리적인 투자자는 의사 결정을 할 때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의 투자에 있어서는 초보자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허우적거립니다. 과거는 수정할 수 있는 원고가 아닙니다. 이미 출판되어 서점에 깔린 책입니다. 그 페이지를 찢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니체의 지혜를 빌려보죠. 그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체념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조차 내 삶의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영화 감독은 영화 초반의 시연과 실수를 주인공의 성장을 위한 복선으로 활용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실수들을 삭제하고 싶은 오점이 아니라 훗날의 반전을 위한 극적인 복선으로 재해석하십시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의 의미는 오늘 여러분의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환상, 바로 완벽해지려는 욕망입니다. 자연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완벽하게 직선으로 뻗은 나무가 있습니까? 완벽한 대칭을 이룬 산이 있나요? 자연에는 직선이 없습니다.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는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울퉁불퉁하고 비대칭이며 불완전합니다. 오직 죽은 것들, 박제된 것들만이 썩지 않고 완벽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우주는 본래 무질서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질서를 잡으려 한다는 것은 거대한 우주의 섭리에 역행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완벽주의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탁월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완벽은 결점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만 탁월함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점이 있다는 것은 아직 채워질 공간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그 부족함을 나만의 개성으로 끌어안으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완벽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던 5가지의 가짜 짐들을 확인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결과에 대한 집착, 자식의 미래, 과거의 후회, 그리고 완벽주의.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거나 자연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손을 놓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에너지를 온전히 나를 위해 쓰겠다는 가장 지능적인 전략이자 용기입니다. 고대 동양 철학자 장자는 빈 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을 건너다 빈 배가 내 배에 부딪히면 우리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사실 빈 배와 같습니다. 날씨, 타인의 마음, 이미 벌어진 결과. 이것들은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는 그저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거기에 화를 내고 인생을 소모하는 것은 오직 그 배에 내 기대라는 가상의 사공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통제 감사를 제안합니다. 복잡한 고민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 흰 종이를 한 장 꺼내시오. 그리고 가운데에 선을 긋습니다. 왼쪽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오른쪽에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적으시오.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왼쪽에 적고 X표를 치십시오. 그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고민입니다. 대신 오른쪽에 상사의 피드백 중 배울 점만 기록하기, 혹은 퇴근 후 나의 역량을 키우는 공부하기를 적으십시오. 이 단순한 작업이 여러분의 뇌를 바꿉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뇌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시각화하고 분류하는 순간 뇌는 불필요한 불안 경보를 끄고 해결 모드로 전환합니다.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춤과 같습니다. 춤을 추는 목적이 춤이 끝나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춤을 추는 그 순간,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과정을 음미하십시오. 타인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조각하십시오. 과거를 붙잡지 말고 현재를 사십시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열정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제는 놓아주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롯이 나를 위해 집중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살겠습니다. 이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선언이 글자가 되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명언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